지켜줘 everything you feel 본 적 없을 테서 like that 뭐뭐 해도 like that Let me show you that know about me That's that show you that know 이혼을 하면서 각자 받은 예물은 준 사람에게 돌려주기로 했기에 얼마 전 나는 전 남편 김아무개에게 다이아 반지를 비롯한 예물들을 반환했다. 원래 처음에는 각자 받은 예물을 그대로 갖기로 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본인이 준 예물값이 더 비싸다며 반발하는 바람에 내가 먼저 각자 구매한 것은 구매한 사람이 갖자고 제안했다. 어차피 내가 받은 다이아 반지를 비롯한 장신구는 끼고 다닐 일도 없었고 결국 중고로 판매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감정서나 영수증이 없으니 감가가 심한 다이아를 헐값에 팔게 될 게 뻔했다. 차라리 내가 준 시계를 돌려받는 것이 가치 면에서도 환금성 면에서도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웨딩밴드는 각자 갖게 되었는데 이 반지는 평소 패션링으로도 충분히 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설업체에 보내 검지손가락에 맞춰 사이즈를 늘렸다. 늘리는 김에 안에 새긴 각인도 지우고 단독으로 끼면 약간 심심할 것 같아서 함께 낄 가드링을 사서 같이 꼈더니 웨딩밴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한 패션링으로 재탄생되었다. 심지어 제일 친한 친구가 똑같은 조합의 반지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우정링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문제는 예물 반지도 웨딩밴드도 아닌 프로포즈링이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반지가 있었고 구입 순서대로 프로포즈링, 웨딩밴드, 예물 반지 순이었다. 프로포즈링은 결혼 1년 전에 준 것이고 예물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 내가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반지는 내 손에 남았지만 도대체 이 반지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머리가 아팠다. 이렇게 되팔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감정서나 주문서라도 미리 챙겨놨을 텐데 결혼 생활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이혼하게 될 줄 몰랐으니 내가 이 반지에 대해 아는 정보는 청담의 모 업체에서 구입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반지를 팔려면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다이아 등급은 무엇인지, 아니 최소한 이 다이아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라도 증명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솔직히 나 같아도 아무 정보도 없는 반지를 큰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았다. 그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친 게 있었다. 바로 이혼 소송 당시 김아무개가 법원에 제출했던 프로포즈링 구입 영수증. 그는 결혼 준비 및 혼인 기간 동안 쓴 돈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예물, 프로포즈링 구입비는 물론 구두약과 바퀴벌레 퇴치기 구입 비용까지 철저히 증빙을 했던 사람이다. 그의 집요함을 빌려서라도 옷장 속 캐캐 묵은 다이아 반지를 팔 생각에 잠시 가슴이 설렜다. 한때는 화장실보다 자주 들락날락했으나 너무 오랜만이라 로그인 방법조차 가물가물했던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했다. 간만에 그가 내 유튜브를 막아보겠다고 제출했던 수백 개의 캡처 파일을 보니 잠시 어질어질했다. 그래도 그가 이렇게나 죽으림 다해 내 유튜브 채널을 폐쇄시키려 했음에도 여전히 멀쩡한 내 유튜브 채널을 바라보니 결국 오늘도 열심히 편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다행히도 김아무개가 제출한 프로포즈링 영수증 사진에는 업체 정보, 가격, 다이아 등급, 다이아 번호, 주문일, 작업자명 등이 적혀 있었다.
수기로 적혀 있었지만 웬만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꼬깃꼬깃한 주문서 사진 한 장으로는 판매가 어려웠고 여전히 감정서가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결국 다소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업체에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다. 이곳에서 2021년 10월 며칠에 김땡땡 이름으로 주문하여 땡땡땡님께서 작업해 주신 다이아 반지의 감정서 및 주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정리하게 되어 반지 처분을 앞두고 서류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업체에서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셨고 다이아 감정서는 반지에서 다이아를 분리해 감정을 받아야 하며 요청한 주문서는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업체에서 받은 주문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첫째, 법원에 제출된 주문서와 글씨체가 전혀 달랐다. 법원에 제출된 주문서는 김아무개의 필체였지만 업체에서 받은 것은 직원의 글씨였다. 그리고 업체에서 받은 주문서에는 직원 서명이 있었지만 법원에 제출된 주문서에는 서명이 없었다. 둘째, 두 주문서에 적힌 다이아 번호와 등급은 같았으나 반지 호수가 달랐다. 업체 주문서에는 반지 호수가 7호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받은 반지와는 무려 3호 이상 차이가 났다. 셋째, 업체 주문서에는 반지에 이니셜을 각인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내가 받은 반지에는 각인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넷째, 업체 주문서의 반지 주문일이 나를 만나기도 전이었다. 반지를 수령한 날짜 역시 나를 처음 만난 날로부터 약 2주 전이었다. 즉, 이 반지는 나를 위해 새로 주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반지 같았다. 그렇다면 이 반지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제야 맞춰지는 퍼즐. 작년 여름 내가 받았던 익명의 제보가 떠올랐다. 나를 만나기 얼마 전까지 약혼 상대가 있었으며 반지까지 준비했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김아무개가 법원에 제출한 프로포즈링 주문서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문서 사진을 업체에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문서는 업체에서 발급한 기록이 없는 문서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이 실체 없는 문서가 프로포즈링 구입 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민사, 가사소송과 같은 개인과 개인의 법적 분쟁에 있어 허위의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달리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당사자인 나조차도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평생 속았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